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세율 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은 2023년 3월 14일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시행일 또한 2023년 3월 14일입니다. 그 법은 당연히 지방세법입니다. 취득세, 재산세를 규율하는 법이 지방세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세율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말입니다. 개정 전의 경우 별장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세율 8%가 추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개정 이후에는 별장이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단지 표준세율만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정 후에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무려 8%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하 효과입니다. 그리고 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은 말입니다. 개정 전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무려 1000분의 40이라는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만 개정 이후에는 말입니다. 이러한 별장이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줄여 과표라 그러죠. 과세표준 6천만 원인 경우에 단지 1000분의 1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무려 40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 때문에 별장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도요, 이제는 엄청난 인하 효과가 주어졌으니까요.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별장 구입을 고려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촌집, 시골집, 세컨하우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별장 구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현지 원주민들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세율 개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세율 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4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취득세에 관한 규정 2가지,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규정 1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먼저 취득세에 관련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개정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법과 신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번에는 국법에 관한 정보가 2번에는 신법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국법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파악해 보자면 말입니다. 국법의 경우에서는 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법의 경우에서는 별장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고급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왜 고급주택이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국법의 경우에서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신법의 경우에서는 그 별장이 제외되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별장 또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서요, 사치성 재산에는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 그게 2%죠. 의 4배 곱하기 4죠. 4배라는 것이 바로 100분의 400입니다. 을 합한 그런 세율을 적용해야만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더하기 8%가 국법의 경우 별장에도 적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지만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 별장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단지 표준세율만 적용하면 되겠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의 핵심 내용은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녹색 부분은 국법이든 신법이든 동일하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자, 국법의 경우 여기에 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법의 경우 별장이 빠져버렸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 바로 이들 중의 하나인 고급주택을 내세우고 등을 추가해서 사치성 재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녹색 부분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에 관련된 세율로서 바로 표준세율 규정입니다. 표준세율 규정입니다. 이것과 중과 기준세율 그게 2%죠. 의 100분의 400 그게 4배죠.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골프장이라는 것은 등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이 자리에도 별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신법에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법의 경우에 제5항 제1호에 별장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요.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법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결과 국법의 경우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요. 여기에 별장이 있었습니다만 됐습니까? 신법의 경우로 내려와 보니까 별장이 빠져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16조 제2항의 경우 또한 여기에는 국법에서 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법에서는 별장이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도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핵심 내용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법을 악용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취득하여서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치성 재산으로 바꾸어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5년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치성 재산에 부여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서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16조 제1항의 제3호 부분에 과거에는 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별장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고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 등은 그대로 유지해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제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별장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녹색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정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 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전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 이게 바로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죠. 그게 바로 표준세율 더하기 8%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마지막 규정, 즉 재산세 관련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루었던 취득세 관련 규정은 13조, 16조 등이었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111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 재산세인데 취득세를 먼저 그리고 재산세를 뒤에 규정해 두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법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신법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주의하면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1조 제1항 재산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중 제3호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법의 경우에서는 주택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별장과 별장이 아닌 그 밖의 주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목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별장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국법의 경우 별장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이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별장까지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 줄여 과표라고 불리는 것이죠. 과표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별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00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의 경우 무려 개정 전과 개정 후는 40배의 세율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